자,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 똑똑히 학생, 궁금이 학생, 그리고 화면 너머에 계신 여러분 모두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어요. 금융시장의 아주 흥미로운 미스테리를 다 같이 한번 파헤쳐 볼 거거든요. 다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을 바로 던져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왜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 보통 1년 만기 국채 이자율보다 높을까? 이거 되게 간단한 질문 같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금융시장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우리 궁금이 학생, 박사님, 수익률 곡선이니 뭐니 용어도 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네, 맞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딱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오늘 딱 두 가지 이론만 제대로 알면 이 모든 현상을 아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찾아볼까요? 모든 투자자들은요, 마음속에 저울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이 저울이 좀 특별해서 만기가 다른 채권들의 무게를 각기 다르게 재는 거죠. 다시 말해서 투자자들에게는 명백한 선호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 선호하느냐? 그 핵심이 바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라는 건 뭐랄까? 내가 가진 자산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제값 받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년짜리 채권보다는 1년짜리 채권이 현금으로 바꾸기 훨씬 쉽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단기 채권을 더 좋아합니다. 위험도 더 적다고 느끼고요. 우리 똑똑이 학생 질문 있군요. 박사님, 그러면 다들 단기 채권만 사려고 하지 않을까요? 대체 사람들은 왜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죠? 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을 짚었네요. 맞아요. 사람들이 덜 좋아하는 장기 채권을 사게 만들려면 뭔가 추가적인 혜택, 즉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 보상이 오늘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자, 이제 바로 그 추가적인 보상을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그 이름도 멋진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 이게 바로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는 걸요, 정말 놀랍게도 단 하나의 아름다운 수식으로 딱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들 기대되지 않나요? 자, 그럼 그 마법 같은 공식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보자마자 머리 아파 하시는 분들 절대 겁먹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이 복잡해 보이는 수식을 아주 간단하게 딱 두 덩어리로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 공식은 딱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기대 이론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단기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평균낸 값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 바로 LNT라고 표시된 이거요. 이게 바로 오늘의 새로운 주인공, 유동성 프리미엄입니다. 이 유동성 프리미엄의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얘는 항상 0보다 크다, 즉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거. 그리고 둘째, 만기, 즉 N이 길어질수록 그 값도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왜 장기 채권 이자율이 보통 더 높은지에 대한 핵심적인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이 그래프 하나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한번 보세요. 아래쪽에 있는 이 점선이 그냥 기대 이론만 고려했을 때의 수익률 곡선이라면요, 그 위에 있는 이 실선이 바로 유동성 프리미엄이 더해진 현실의 수익률 곡선입니다. 유동성 프리미엄이 수익률 곡선 전체를 위로 쭉 밀어 올리고 만기가 길어질수록 그 격차를 더 벌려서 가파르게 만드는 게 딱 보이시죠? 참고로 이거는 아주 비슷한 이론으로 특정 시장 선호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투자자들마다 각자 선호하는 안식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금기금은 아주 먼 미래를 봐야 하니까 초장기 채권을 선호하고, 은행은 단기 예금을 다루니까 단기 채권을 선호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다른 만기의 채권에서 엄청난 추가 수익, 즉 프리미엄을 준다면 기꺼이 자기 안식처를 떠나서 그쪽으로 여행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충분한 보상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과 거의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죠. 좋습니다. 이제 이 강력한 이론을 무기 삼아서 현실 세계에서 관찰되는 수익률 곡선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 말하자면 세 가지 비밀을 완벽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론이 현실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직접 보는 건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에요. 첫 번째 사실, 장기든 단기든 이자율은 보통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아까 봤던 공식을 떠올려 보세요. 그 공식의 첫 번째 부분 기억나시죠? 모든 만기의 이자율이 미래 단기 이자율에 대한 기대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들이 한 명의 지휘자를 따라서 같이 연주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 사실, 신기하게도 단기 이자율이 아주 낮을 때는 수익률 곡선이 가파르게 위로 올라가고요. 반대로 단기 이자율이 아주 높을 때는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지거나 심지어 아래로 꺾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결국엔 평균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너무 낮으면 앞으로 오르겠지 하고 기대하고, 너무 높으면 이제는 내리겠지 하고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되는 거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입니다. 수익률 곡선은 왜 거의 항상 오른쪽 위를 향해 올라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만기가 길어질수록 점점 더 커지는 항상 플러스 값을 갖는 유동성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자, 이걸로 미스터리가 완벽하게 풀렸네요. 자, 이제 이 슬라이드에 있는 그래프들을 보면서 수익률 곡선을 읽는 법을 한번 배워봅시다. 이 곡선들은요, 그냥 선이 아니에요. 시장의 똑똑한 참여자들이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수정구슬과도 같습니다. 이 모양 하나하나가 미래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왼쪽 그림처럼 수익률 곡선이 아주 가파르게 위로 솟구친다? 이건 시장이 앞으로 경기가 엄청 좋아져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팍팍 올릴 거야 라고 예상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처럼 곡선이 아래로 향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요, 이건 시장이 곧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를 크게 내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경고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이 수익률 곡선 역전은 경기 침체의 가장 정확한 예측 지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제 슬슬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건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딱딱한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금융시장이라는 아주 복잡한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강력한 눈을 갖게 되는 것과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인데요. 이 이론들은 그냥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금융시장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는 신호,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정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 우리 궁금이 학생. 박사님, 그래서 이걸 배우면 실제 생활에 뭐가 좋은데요? 아주 현실적이고 좋은 질문이에요. 이걸 알면요, 시장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는지, 물가는 오를지 내릴지, 중앙은행은 다음에 어떤 카드를 꺼낼지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주식이나 채권, 환율 같은 자산에 투자할 때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오늘 배운 내용이 마냥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다 보면요, 어느새 여러분도 금융시장의 큰 흐름을 읽어내는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언제나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배운 이 강력한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당장 금융시장에서 어떤 신호를 먼저 읽어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